네, 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의중 알기는 지금 하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앞서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타임 매거진 인터뷰에서 진행된 내용 보면은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3, 4주 내에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또 시진핑 전화 왔냐고 물어보니까 전화 안 오면 직접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나 전화 직접 안 하겠다 하면서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중국은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우리 굿모닝 마켓에서 이렇게 금 가격이나 무슨 지수 움직임을 갖다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22일 날 주식도 뜨고 금은 꺾이고 달러도 22일부터 은근히 강해지고. 네. 그래서 주식 사고 달러 사고. 보니까 다들 그냥 뭐 타임지가 주말에 25일 날 이렇게 발간이 되다 보니까 25일자 타임지 인터뷰에서 하지만 22일. 인터뷰 일자는 22일인 거예요. 네, 22일이에요. 아무래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셌다. 정보가. 우리 인터뷰했는데 시진핑 전화 왔대. 그런 게 벌써 시장으로 좀 이렇게 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저 표정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타임지도 원래 그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매체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사진 컷 중에 보면은 이렇게 독자들이 딱 보는 순간에 혐오감이 덜 많은 사진만 골라서 올리네요. 그 좋은 사진 많은데도. 그렇죠. 제일 좋았던 사진이 그거 아닙니까? 총알 기스치고 나서 일어나서 뒤에 성적이 펄럭이는데 파이트 할 때. 그 사진은 잘 안 어울리죠. 요즘 트럼프 짤 많아요. 그 AI가 만든 트럼프 짤들 보면은 막 트럼프가 쏘아 올린 큰 공이라는 짤 혹시 보셨어요? 어떤 공이에요? 트럼프가 막 공을 찼는데 그걸로 나싹이 무너지는 그런 짤. 저도 그 쇼츠로 봤는데 그게 그 손흥민 선수가 상 받았던 그 유명한 골이에요. 그걸 거기에 트럼프가 손흥민 선수를 갖다가 그냥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단추까지 잠그고 막 뛰는 모습인데 진짜 AI 정교해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트럼프가 쏘올린 큰 공이라는 그런 짤도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29일이 이제 트럼프 취임 100일이잖아요. 29일 내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모로 뭐 트럼프 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한 90개국, 뭐 한 100개국 가까이 하고 지금 협상을 한다는데 2, 3주 내에 다 타결을 하겠다고 하니 미국 공무원들 잠 못 자겠네요. 뭐 젤렌스키하고도 잘 만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 곧 진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확실하게 기조는 좀 많이 유화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모셔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뉴욕 증시 이제 월요일 우리는 이제 아침이 되고 그쪽은 일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 그 장외 시장이 이제 시작됐어요. 좀 약해요. 약하고 주말에도 우리 국내 유튜버들이 올리는 컨텐츠들이 좀 나뉩니다. 나뉘는 게 찐바닥 봤어. 찐바닥 봤어 쪽하고 지금 이거 반등 약간 좀 이상해. 약간 페이크 같아. 뭐 이런 쪽을 이제 갈리고 있어요. 이 대표님 뷰가 궁금해요. 저는 뭐 단기 바닥은 일단 바닥권이다라는 생각은 뭐 2, 3주 전부터 말씀드렸었고 다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여기가 정말 바닥이라는 확신은 저도 들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일기 때를 비춰보더라도 하반기 언젠가부터 이제 실물 경제가 그 관세 타격을 받는 그게 이제 실물 경제의 전이가 돼서 실제 수치로 확인하는 구간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심할지 아니면 좀 얕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단기 바닥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샀던 600억 달러 정도 팔아치웠다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예. 네.
뭐 연초 이후에 600억 달러 정도 팔아치웠다는 보도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네. 그런 것들 보더라도 이런 소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샀던 규모가 정확히 1095 빌리언이었다고 그러거든요. 1조 950억 달러 정도를 미국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600억 달러를 팔아치운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5.5% 정도 판 건데 뭐 4월 초 막 이 관세 때문에 막 주가가 엄청 폭락하고 할 때는 이제 셀 아메리카냐 이런 조금 맞아요. 과대 해석을 예, 했었지만 그래봐야 지금 5.5% 정도밖에 안 샀다. 지난 4년 동안 들어왔던 돈 중에 그러니까 5.5%만 나갔다는 얘기니까 뭐 사실 수급 양이지 않습니까? 네. 600억 달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것만 봐도 이제 이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방금도 두 분 살짝 오프닝 멘트에서 예. 말씀해 주셨지만 이따가 저도 차트는 준비했는데 네. 예, 금 가격 빠지면서 달러 값 다시 좀 올라가면서 그게 미국 자산들을 산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따가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관세라는 것도 제가 누차 강조드린 대로 일단 협상의 시기로 이미 접어들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예. 뭐 관세발 더 악재 이거보다는 이제 그래도 좀 들쭉날쭉은 하겠지만 네. 뭐 협상이 됐다 안 됐다 메모랜덤 사인을 했다 안 됐다 이런 소식들을 보면 그래도 최악의 국면에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 베센트 장관이 그 ABC 디스윅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를 채찍으로 그리고 관세 완화는 당근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결국에는 당근을 주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 네. 리스크는 최악의 상태는 정점을 지났다 이런 저는 판단이 그렇게 충분히 확신하고 가능하다. 있습니다. 뭐 예상도 그렇게 했었고요. 네. 네. 그 시장이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고 달러도 좀 강해지고 국채 수익률 좀 떨어지고 네. 좀 주식시장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예. 길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관세가 시장을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이전에 제가 그러니까 계속 펀더멘탈을 봐야 되고 실물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 기간 동안 이번 어제까지만 해도 실제 뭐 물가라든가 뭐 네. 소비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꺾인다는 징후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물론 5월, 6월부터 이제 관세 영향을 받아서 이게 얼마나 꺾일지 저는 거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뭐 그전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물가가 다시 막 꺾여 올라간다거나 이런 실물의 어떤 펀더멘탈이 훼손됐다는 이분 뭐 지난주까지 37%인가 S&P 500의 기업 실적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우려했던 게 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30몇 프로 기업 실적 발표할 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가이던스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연간 가이던스 안 내놓는 기업들도 많았잖아요. 네, 차라리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안 내놓고 네. 뭐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는 이런 가이던스 때문에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보더라도 이제 관세 망령이 정말 관세 망령. 예. 바닥을 치고 바텀아웃 했다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서도 기업 실적 나쁘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뭐 유출을 했고 네. 펀더멘털 수치 그래도 아직은 안정적이고 이러면 주가가 예전 어떤 뭐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레벨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좀 바텀아웃하는 최악의 국면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충분히 그런 에너지는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날은 테슬라가 아주 열일했어요. 그러게요. 10%. 뭐 다우에는 포함 안 돼 있지만 S&P 500이나 나스닥에서 그것도 시총 상위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데 9.8% 거의 10% 올랐는데 아닌 게 아니라 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머스크한테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선물은 하나 뭐라도 주겠죠.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뭐라도 정도- 준 게 그냥 뭐 각 주별로 하지 말고 연방 차원에서 그 뭡니까 무슨 로보택시인가 예, 자율주행. 예, FSD. 예. 그거 그냥 뭐 화끈하게 규제 풀자. 네, 저도 원래 같은 주마다인데 생각을 다 주마다 뭐 통합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그동안 까먹은 게 얼마예요? 거기다가 테러 위협도 받았고. 뭐 예, 예. 죽이겠다고 뭐 살해 협박까지 받는다 정도인데 한번 업종별로는 어땠나요? 네, 뭐 지난주는 매우 양호했죠 사실. 양호했다. 보시는 대로 S&P 500 달러 기준입니다. 네. 7.1% 올랐고 가장 오른쪽에 S&P 500이 이퀄 웨이트 5.0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7% 올랐다는 얘기는 그 왼쪽에서 한 서너 번째 테크가 뭐 한 11% 올랐으니까요. 그에 그러네요. 따라서 나스닥도 예. 9.5% 올랐고 예. 임의 소비가 되게 주목할 만합니다. 9.5% 가까이 올랐고 중소형주가 한 6.3, 6.4%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통신 서비스 뭐 빅테크가 이제 테크하고 통신 서비스에 속해 있을 테니까 한 7.1%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주 뭐 완연한 상승세가 돋보였다. 그리고
늘 제가 이제 예의주시하는 거는 S&P 500은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이 빅테크들이 오르면 같이 좀 따라 올라가는 편향이 있다면 가장 오른쪽에 이 S&P 500이 EQW라고 해서 이퀄 웨이트 모든 500개 종목을 n분의 1로 봤을 때 또 한 5.1% 올랐다는 거니까 시장의 상승세가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좀 올랐다.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M7만 주장창 올랐던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 이 이퀄 웨이트 S&P 500이 이퀄 웨이트이 오를 때 같이 이렇게 쭉 올라준다는 측면에서 시장 상승세가 뭐 상승세라기보다 이제 이 비테크 종목들도 네. 같이 조금 상승세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자산 배분, 네. 분산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투자 전략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빅스지수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큐지수 향후에 30일 동안의 내재 변동성 보여준다는 그 다음 페이지 그래프일 텐데 스큐지수도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바닥권에 지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이 스큐지수거든요. 스큐지수 지난주 금요일까지 4월 25일 현재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향후 한 달 동안의 내재 변동성이라고 볼 때 제가 3주인가 전부터 이 스큐지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 확실히 설명력은 좀 있구나 하는 느낌은 좀 받고 있죠. 심지어 뭐 저도 이번에 그 용어를 처음 알았습니다만 뭐 베어킬러라고 빅스가 50 이상 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또 30 이하로 이렇게 내려서면은 이제 시장이 안정이 접어들면서 이제 곰들이 이제 작살난다는 의미겠죠. 베어킬러라는 거 보니까 자, 그런 현상도 나타났다 했는데 변동성 지수도 보니까 많이 그거 했네요.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3주 전에 53인가 54까지 예, 치솟 예. 샀다가 지금 24, 28, 25 정도로 떨어진 거니까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지금 저는 그때 4월 9일이었잖아요.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수도 팍 튀어오르고 뭐 여러 가지로 막 갑자기 이렇게 시장 분위기 달라졌던 게 4월 9일이었고 그날 4월 2일 날 그 판때기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딱 일주일 만에 90일 유예하겠다고 했던 그때 저는 그때 그 상황 중에서 제일 그거 한 게 좀 웃겼던 게 미국 무역 대표부 그 대표 그 제이미슨 그리어 이분은 이름이 잘 안 외워지네. 이분이 지금 그때 의회에서 청문회 중이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무역 대표부 대표가. 네. 그래가 그 민주당 의원이 막 추궁을 했어. 당신 이거 몰랐냐고. 나도 이거 지금 들었다. 거기다가 또 누굽니까? 그 베센트였나? 나바로. 피터 나바로도 무슨 어디 회의하고 있다가 뭐 이리 된 거예요. 야, 그때 저는 황당했던 게 그 엄청난 일주일 만에 또 관세 90일 유예라는 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해버려가지고 이 핵심 참모들도 몰랐다 하는 거에서 도대체가 그러면은 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관세를 빡빡 이렇게 걷어서 심지어 그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심지어 아예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소득세.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이건 재앙 아니에요. 진짜 관세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수사가 좀 수사. 섞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세로만 모든 재정 수입을 충당했던 게 이 1930년대 초반 뭐 그때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4월 9일 날 90일 유예하는 것도 독단적일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9월 8일 날 말하라고로 이제 스카펠 센터가 날아가서 아주 진지한 설득을 했다는 4월 거거든요. 8일 날. 예. 그래서 이제 스카펠 센터가 아시겠지만 보수론자고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예.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여담이지만 스카펠 센터를 재무장관으로 그 인선을 할 때 예. 가장 마음에 드는 인선이다. 안도감이 드는 인선이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 스카펠 센터가 좀 가정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스카페센트가 트럼프를.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트럼프 보면은 지금 그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때 복장 보셨어요? 파란색. 파란색, 예. 파란색 정장에 타이를 매가지고 그냥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잖아요. 그래서 저게 의도된 거다라는 얘기부터 뭐. 모든 물론- 게 물론이죠. 저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의도가 그러니까, 있다고 예, 봐야 되죠. 예. 그러다 뭐 젤렌스키하고 회담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딱 지금 저 좋은 화면이네요. 방향으로 회담했고. 그래서 첨언을 살짝 드리자면 제가 볼 때 이번에 4월 2일 날 판때기로 때리고 난 다음에 네. 본인도 이렇게까지 시장이 발작이 있을 거라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이거는 좀 심하다. 네. 그리고 스카페센트가 말하라고 가서 대통령님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박살 납니다. 네네. 적당히 합시다라는 톤앤 매너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래서 4월 9일 날 적극적으로 일단 한 발짝 물러선 예, 그때부터가 어느 정도 좀 긴장이 그러니까 텐션에서 이제는 조금 완화되는 그런 신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이제 이준광 대표께서는 저 스코페 센터를 재무장관으로 낙점한 것을 가장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인사라고 보셨지만 저는 또 가장 의외의 인사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그 스코페 센터의 그건데 우선 이 재무장관 베센트가 트럼프 강요들 중에는 유일하게 성소수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쪽이고. 마이 허스밴드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그 검사 출신인가 보던데 남편은. 네. 저기 또 뭐야 조지 소로스하고의 그 예. 연관성. 예, 그 밑에서 일했고 네. 뭐 운용 성과는 별로 안 좋았었고. 운영 성과는 별로 안 좋고 아마 주니어 때였겠죠. 네. 뭐 영란은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파운드 공략하고 할 때는 아주 네. 그거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조지 소로스는 트럼프 진영과는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의외였다 싶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방수 역할은 베센트 혼자 하고 있네요. 사실 넘버 2라는 게 요새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예. 저분도 적은가요? 유태인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는데. 봐야겠죠. 예, 예. 제일 좋은 설득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월마트나 타겟, 뭐 또 홈디포 이런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러면 이제 우리 매대에 물건 없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당장 생활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진하게 다가왔을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뭐 LA 물동량 이런 것들이 네. 뭐 위클리별로 네. 20% 40%씩 네. 감소하고 있고 예. 그러면 정말 재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봅니다. 아마 베센트가 말을 하고 갔을 때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유대자본들은 지금 녹아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별 내용이 다 별 내용이 다 합의가 이렇게 됐었지 짐작이 않겠습니까? 가능한 거죠. 네. 그냥 일반 서민들 몇 천만 원, 뭐 1, 2억 갖고 주식하는 분들 터지는 거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지지율도 지지율도 지금 뚝뚝 역대 떨어지고 대통령 중에 같은 기간 동안 가장 그러게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을 감안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선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다른 분들은 뭐 이제 트럼프가 기세가 꺾였고 막 뭐 이제는 뭐라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 근데 정치인이라는 그러니까. 게 좀 플렉시빌리티를 감안할 수 있는 뭐 충분히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요. 또 예. 트럼프가 이렇게 막 정말 옹고집이고 막 그 속된 표현으로 똥꼬집을 부리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캐릭터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 적당히 밀고 당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 여론조사 뭐 자막에도 나오고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작년 11월 5일 날 예. 당선 당시에 어떤 언론에서는 52%인가 53%까지 지지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평균이 40.7%였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2월, 3월, 4월 월별로 쭉 제가 폴리마켓 등등 여러 가지 갤럽이나 이런 거 종합을 해서 평균 내본 건데 47, 45, 43, 42 아마 지금쯤 40이나 또는 30%대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 6, 7%포인트 2월 때보다 떨어지니까 30%대.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도 이거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권이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율이. 아무래도 비즈니스인 출신이지만 비즈니스맨 출신이지만 그래도 정치인이라는 건 감안할 때 이런 걸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 시타델이라고 하는 굉장히 뭐 끝내주는 헤지펀드 하우스가 있습니다. 예. 저도 홍콩 가서 몇 번 만나봤는데 켄 그리핀 창업자가 이 작년 대선 기간 동안에 거의 한 600억, 7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억 정도의 후원금을 냈었던 사람이에요. 트럼프 쪽에. 그런데 이분이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론 자체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를 어느 대통령이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후원했던 기관이나 세력들, 개인들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진짜 헌신해가면서 뭐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으니까 그럼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예, 있겠어요. 그거 신경 안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다 상대하는 사람들도 또 만만찮은 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여기도 만만찮은 양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니 그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자세가. 좀 더 내놔봐. 네.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다 강대강이죠 다. 다 강대강이에요. 시진핑도 4월 예. 16일 날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제 몇 개 나갈 때 체면 세워줘. 거기에 마지막 포인트가 아울러서 대만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적당히 수위 좀 낮춰. 그래야 내가 협상하러 갈게. 예, 뭐 이런 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의 말처럼 나 절대 안 움직일 거야. 그런 협상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네네. 저도 외교부 출신 인턴을 해봤었지만 정말 그 밑선에서는 전화 통화 아마 지금 불나고 있을 겁니다. 백악관, 뭐 북경 이런 데서는. 근데 네네. 적당히 서로 한 발짝씩 좀 물러서고 뭐 이렇게 타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호관세 일시적으로 유예시킨 기간 90일이 그 종료 시점이 이제 7월 8일이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임 매거진 인터뷰에서 3, 4주 안에 관세 불확실성 해소될 것이다. 3, 4주 안에 다 마무리 짓겠다는 거잖아요. 의지는 적어도 이거는 어디서 어떤 근거로 이런 멘트를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방금 말씀해 예. 주신 대로 그 90일 유예한 게 지금 딱 시한이 7월 예, 초인가 예, 아마 될 거예요. 네. 그 지금 차트에서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폴리마켓에서 이제 거기가 도박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아, 정확합니다. 예, 예. 거기서 각 국가별로 7월 전에 타결될 가능성을 한번 쭉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배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치가 10%냐 20%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공식적으로 여론 자체가 7월 전까지 타결이 될 거냐 이거 여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7월 전에 이제 90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0일 일단 유예를 했는데 7월까지 또 뭐가 마무리가 안 돼 전혀 안개 속이어서 그때 가서 또 90일을 추가로 한다. 이거 사실 속된 표현이 좀 모냥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멘트 날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이 관세 사실 저도 4월 1일 날 관세 때리고 정말 예측 불가성이라서 네.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고 부정적으로 시각이 바뀌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 출신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일주일 있다가 바로 또 유예 발표 내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협상, 타결 이런 워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좀 바뀌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오히려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걸 주식시장이 반기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달러는 약해지는 것보다 강해지는 걸 네. 갖다가 원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 간에 그동안에 익숙했던 금리 오르면서 달러도 강해지고 내리면서 같이 달러도 약해지고 하는 이거는 또 깨지고 있고 그렇죠. 그게 조금 정상화돼 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적어도 트럼프가 당선되기 그전 시장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그래서 앞으로는 네. 뭐 제가 조금 이른감이 없잖아 있지만 예. 앞으로는 이제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국면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그 금리 움직임인데 예. 지금 보시면 4.23에서 계속 수렴을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최근 저 네모난 박스 제가 이렇게 틀어놓은 게 있는데 예. 그게 그러네요. 지금 예, 네. 예. 그래서 4.24인데 뭐 막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막 5% 다시 갈 거다 이런 막 분석들이 많았고 네. 사실 뭐 근거가 약했었는데 그래서 4.2라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4%가 깨지고 이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예. 근데 하여튼 4.2, 4.4% 초반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지금 수렴하는 살짝 그 그래프가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미국 채권을 지금 다 던져서 셀아메리카 일환으로 다 던지고 있느냐? 사실 그 반대의 상황이란 말이죠. 다시 채권을 사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안정된다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가 4.45 갔다가 4.25 갔다는 이런 분석은 없거든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방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게 X축을 어떻게 잡느냐가 진짜 중요하네요. 네. 저는 그동안에 주로 이렇게 봐왔던 게 저 정점 부분. 폴 볼커가 이제 기준금리 네. 엄청 끌어올리고 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때. 극심했던 네네. 그 시점 이후 쭉 한 3, 40년 금리 떨어지기만 하다가 튀어오르는 이 부분만 봤는데 지금 가져오신 이 차트를 보니까 왼쪽을 늘려보니까. 왼쪽을 늘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머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식선이고 그게 뭔가 좀 평균적인 느낌이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어쨌거나 저어서 더 튀는 것도 이상하고.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 그래프 초장기 그래프를 갖고 온 이유가 그. 예. 근데 분명한 거는 방금 40년 전 동안 정말 저도 채권 운용을 잠깐 했었지만 예. 정말 따뜻한 시기였죠. 따뜻한 시. 금리 계속 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2020년 고전 한 2019, 18년 그 기간부터 이제 금리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상승하고 그것도 좋은데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제 이 채권이 무조건 금리가 하락했던 시기에서는 이제 탈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깨지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고 이 팬데믹 이후에 특히 네. 지금 뭐 관세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금리가 이제 금리나 또는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텀아웃을 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기였다라는 게 지난 한 3, 4년 동안의 저희의 장기 뷰였거든요. 네. 그 흐름의 지금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코스피 0.7% 상승 예상되고요. 2,564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0.2%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3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000원. SK하이닉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7%, 5.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64,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3%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가 149,000원. 현대차 강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3% 오름세 예상됩니다. 지금 기아 예상 체결가 88,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8%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29,000원. HD현대중공업 최근에 조선주로 굉장히 좋았죠. HD현대중공업 지금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1.7%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41만 원.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난 금요일 5% 하락을 나타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은 1.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만 5,300원, HLB가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5만 4천 원이고 에코프로가 0.7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1,400원, 레인보로보틱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가 28만 6천 원, 휴대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35만 4천 원. 클래시스가 1.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4,500원. 리가캠바이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11만 300원. 펩트론 0.8% 하락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 가량 남았는데 양시장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국인 지난주에 그래도 많이 사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런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 뭐 지난주 한 6천억 샀나요? 네, 유가증권 시장에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예. 그중에 뭐 조금 디스카운트 할 필요가 있다던데 카카오가 그중에 뭐 꽤나 되는 것 같던데 그 블록딜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카카오. SK텔레콤에서 예. 맞아요. 예, 뭐 블록딜 그런 수익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동시효과는 생각보다 셉니다. 네. 지금 한번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 워낙 이제 약간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이제 곰이냐 소냐 따졌을 때는 미증시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불리시한 거잖아요. 뭐 소장님은 원래는 베어 쪽이고.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세요? 네 줄을 깔았어요. 네. 마이클 하트넷 같은 경우 지금 미증시 반등에 대해서 이것 좀 데드캣 바운스다, 좀 약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원래도 이제 전형적인 곰이긴 합니다만.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저 역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은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하여튼 원래
레벨로 돌아가려는 에너지도 좀 응축돼 있다는 느낌이 네네. 들고요. 이러다가 이제 하반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정말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 관세 영향이 실물 경기에 전이가 돼서 실제 확인되는 시기가 그렇죠. 올 거란 말이죠. 아직은 그게 경기에 영향을 준 건 아니고 지금 다 심리 지표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뭐 9월이 될지 8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심하게 영향이 되고 실물 경기가 얼마나 훼손이 되는지는 그때 봐야 되겠는데 그때 또 지금의 이 전 저점까지 더 이상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죠. 저 역시도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뜻이 아니라 네.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하반기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차를 그 수치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뭐 DB 얼마나 심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의 DB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첫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던 한 5개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월스트리트 기사의 제목이 재밌었는 게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고 할까? 아하. 빨리 이렇게 뭔가 예. 할 만한 중에 사우스 코리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인도, 무슨 뭐 영국, 호주, 인도, 일본, 호주, 일본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아니, 지난주 이제 뭐 2+2 이른바 우리는 최상목 부총리하고 안 거기 뭡니까 안덕근 장관이었나요? 통상자원부 장관 통상부, 그렇게 예. 나가셨고 저쪽에 이제 베센트하고 저 USTR 대표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 뭐 한 80분 1시간 20분 나누면 80분 나누면 40분 통역 왔다 갔다 할 건 20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30분이었다고 보는데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골격은 만들어 놓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뭐 뚜렷하게 어떻게 나왔다라고는 우리가 짐작할 만한 내용은 없잖아요, 뉴스에서. 보통 뭐 저도 아주 일천한 지식이긴 한데 이런 국제간의 협상이라고 네. 하는 게 그 장관급들이 만났다고 해서 바로 답 나오는 건 아니죠. 그건 사실은. 아니죠. 예. 그 전에 정말 그 밑에 사무관급들, 서기관급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실제로 다 정하고 하는 거죠. 만나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제 모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 하시는데 프레임을 위한 프레임이다. 내용 아무것도 없다. 어떤 분께서 하시는 그거는 좀 자세히 모르시는 표현인 것 같고 외람되지만 그래서 처음에 만나기 전에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정하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실무급에서 쭉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MOU 같은 것도 체결하기 사실 MOU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MOU. 본계약 전에 그냥 언더스탠딩 메모랜덤 그렇죠. 오브 예. 언더스탠딩인데 뭐 예. 국제 협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건 협약을 돌입했다는 거가 일단 호재인 거고 시장은 그 정도 레벨로 판단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수 장관이 그 묘한 단어를 썼더라고요. 지금 MOU 말씀하셨지만 MOU가 양해각서라해서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예. 그거 갖고 저기 뭐야 종이장 주가 띄우는 기업들 우리나라 천지입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MOU가 아니고 이번에 뭐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 예. 뭐라고 말은 만들었습니다만 딱 다가오진 않네. 뭐 그래서 협상을 위한 협상, 뭐 협상을 거기에 위한. 동의하자 뭐 이런 거겠죠. 참. 네. 일단 그럼 이번 주에 또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메가톤급 실적이 이번 주부터 예, 발표되고 맞아요. 또 거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것들이 예. 발표되죠. GDP, PCE 뭐 근데 물가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실시간 물가 지표가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시간 물가 지표. 2020년부터 그 코인베이스의 바란지 트리니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 그 CTO가 웹 3.0 개발자들한테 실시간 물가 지표를 개발해 봐라라고 해서 지금 4년째 발표하고 있는 실시간 물가 지표입니다. 미국의 CPI가. 그 실시간 물가 지표를 저희가 좀 개장 상황 네네. 체크해보고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2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투자 심리를 일부 회복시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까지 주요 거대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최근에 국내 증시 지난주 후반 들어서 이제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에 힘입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오늘 장에서도 이러한 반등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죠.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이네요. 일단 2,551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으로 73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입니다. 55,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6% 하락합니다. 183,7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0.2% 소폭 올라갑니다. 34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8% 올라갑니다. 141,000원이고요. 현대차가 강보합이네요. 189,100원. 기아가 0.6% 상승합니다. 88,8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올라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6% 떨어집니다. 81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0.5% 하락합니다. 401,000원이고요. 셀트리온 0.3% 소폭 내림세로 현재 주가는 157,800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도 좀 떨어지네요. 1% 하락으로 36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2% 상승 보여줍니다. 106,100원. HLB가 1.2% 떨어집니다. 54,500원이고 에코프로가 1.7% 올라가죠. 51,9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떨어집니다. 284,500원이고 휴젤이 소폭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359,000원. 클래시스가 0.3% 하락하죠. 63,300원이고 펩트론도 떨어집니다. 173,500원. 리가캔바이오도 1.2%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109,900원. 파마리서치 0.2% 소폭 올라갑니다. 37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지금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들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보안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SK텔레콤 이제 뭐 해킹과 관련해서 좀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하나의 좀 테마, 또 투자 테마로 엮이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싹이 지금 17% 급등합니다. 6,240원. 그리고 모니터랩도 14%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줍니다. 4,900원을 넘어서고 있고 엑스게이트가 11% 급등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K사인이 6% 상승 9,540원, ICTK도 5% 올라갑니다. 16,020원, 센즈랩도 10% 급등합니다. 8,990원이고요. 플랜티넷도 10% 올라갑니다. 3,375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사이버원도 6.98%, 신시웨이도 5.9% 올라가고요. 인스피언도 11% 급등합니다. 오늘 보안주 흐름 좋네요. 네, 지금 질환지구 시큐리티도 4.7% 올라가고 파스도 5.6% 올라갑니다. 오늘은 보안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그 나트륨 이온과 관련해서 좀 올라갑니다. 지금 자이글이 10% 급등합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번에는 나트륨 이온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쏠리는 양상인데 대표적으로 자이글이 10% 급등합니다. 4,675원. 그 밖에 대주전자재료 엔캠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가 각각 4%에서 1.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딥페이크, 스마트카 이런 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스마트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10% 급등한 이유가 이제 FSD 관련해서 이제 주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스마트카 관련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뉴비벨록스가 상한가고 HL만도 2.8% 올라가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2% 올라갑니다. 그 밖에 인포뱅크, 모트렉스도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스마트카 관련주들이 2% 이상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79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0억 원, 40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지금 홀로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39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9억 원, 18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도 외국인 선물에서는 1,7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달러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원 환율 2원 상승하면서 1,43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호가보다는 약간 약한 모습이고 일단은 이번 주에 나오는 기업들 실적도 많고 또 지표도 많다 보니까 좀 확인하려는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호가 갖고 그렇게 한 거 보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예. 지금 그렇죠. SK텔레콤 얼마예요? SK텔레콤 예. 볼게요. 이거 잠시만요. 보통 일이 아닌데. 네, 그렇죠. 오늘 떨어져요. 4.6% 하락합니다. KT하고 LG U+는 오른다. 저기는 괜찮다? 확실한가? 저기는 안 털렸나?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아유, 뭐 다들 보통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이어서 호들갑 떨어봐야 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저거는 국가 비상인데. 심각하게 보자면은. 아까 그 말씀 계속. 정민 앵커가 걱정이 실시- 많으시네. 네. SK텔레콤이요? 저 유심 털리면은 좀 걱정될 게 많으시잖아. 아니,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대리점부터 달려가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없을 텐데. 네? 물량 딸릴 텐데. 여기저기 또 뭐. 잘하시는 또 사장님이 있구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그냥 뛰어가야죠. 뛰어간다. 네, 뛰어가야죠. 네. 앞서 실시간 물가지표 말씀 주셨는데 네.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 네네네.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제가 이 실시간 물가지표 먼저 말씀을 예, 꺼낸 예. 이유가 이번 5월 8일인가요? FMC 있죠. 그 FMC 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네. 그분들이 실물 경기를 어떤 상황으로 놓고 보는지 그리고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는 또 주요 경제 지표가 물가하고 노동시장인데 그 중에 이제 물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트루플레이션이라고 딱 찍으시면 트루플레이션. 예, 바로 나옵니다. 어. 이게 데일리로 200만 개 정도의 로 데이터를 갖고 예.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확인하는 CPI 지표랑은 절대 수치 자체는 틀리지만 패턴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거 실제 물가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니까. 지금 저 1.51%는 이게 1년 현재 CPI, 필드에서 보는 CPI가 1.5%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년 대비인가요? 그렇죠. YOY니까. 전년 대비. 네네네. 근데 보시면 지금 실제 하면 2% 후반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 물가 필드에서 느끼는 건 1.5%라는 얘기니까 패턴을 가장 그래프 중에 가장 오른쪽에 패턴을 한번 보시면 예. 4월 달 당시에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도 지난주도 나왔고 물가 1년 5년 기대 지표도 나왔지만 지금 이게 막 6, 7%씩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실제 물가는 지금 그때가 1.7, 8%까지 뜨긴 떴는데 그 이후에 다시 쑥 떨어져서 지금 1.4, 1.5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FMC도 그렇고 PCE 곧 물가도 발표됐지만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그렇게 물가 때문에 심하게 물가가 떠서 막 시장이 또 흔들리고 이런 국면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걸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노동시장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 목요일 날 노동시장 그 실시간으로 그 위클리 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주 실시간으로 제대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보시면 지난주에도 뭐 21만 6천 건 전주 실업수당 청구했다가 22만 2천 건 그리고 특히 이제 2주 이상 컨티뉴잉 저블리스 클레임이라고 그래서 예. 지금 나오네요. 전주 187만 8천 건에서 184만 1천 건 오히려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아직 관세 때문에 막 큰 타격이 있고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더 확인을 간단히 좀 시켜드리고 싶었고 그 오거 인피니티라고 해서 요 그래프 한번 꼭 보여주시죠. 재밌는 그래프라 그 바로 앞 페이지일 텐데 제가 왜 한 2주인가 3주 전에 JP 모건에서 3월 중순에 예. 그때까지 발표됐던 그 소프트 데이터하고 하드 데이터들을 쭉 집계를 해서 소프트 데이터는 굉장히 안정으로 나오는데 하드 데이터, 실물 데이터는 굉장히 여전히 꾸준하다는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 현재 그 온라인상에서 오거 인피니티라고 하는 그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 미국 현재 거시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쭉 해서 실제 로 데이터를 갖고 집계해줘서 발표하는 어카운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상당히 미국에서는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고 여기 보시면 밝은 초록색이 소프트 데이터, 파란색이 하드 데이터거든요. 오히려 하드 데이터가 시간이 갈수록 지난 금요일 현재까지 실물 경제를 나타내는 하드 데이터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미국 현지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단기적일 수 있겠지만 또 완연하게 좀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완연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대표님 살짝 자막도 수정했습니다. 저 오거가 뭐라고요? 오거 인피니티.
이게 그 어카운트의 이름입니다. 카운트 아. 이름. 예. 그런데 지금 저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회사채 시장 쪽하고 그러고 또 월가에서 또 이제 장이 좀 흔들리니까 또 갑자기 그 언론 매체에서 그 상업용 부동산 하면서 괜히 또 겁주는 기사들을 또 올리던데 그쪽에 뭐 특별한 동향은 없나요? 아직 동향 없고요. 없다. 작년 말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확인드리죠.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공실 늘어나고 뭐 막 굉장히 불안한 얘기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쏙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데일리로 굉장히 많은 공서를 보는데 그런 얘기 없고요. 예. 그때 당시에 미국 월가에서 예.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상업용 부동산이 모두가 부도가 나도 미국 GDP의 3%가 안 된다는 분석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부동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회사채 시장 아울러 말씀 주신 김에 제가 2주인가 전부터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BBB 트리플 B 플러스 그 회사채 스프레드가 지금 1.33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빨강색 하이힐드가 굉장히 위험하죠. 문제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 빨간색.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네. 지금 그때 2주 전만 해도 4.6, 4.7까지 갑자기 폭등했었거든요. 이게 또 완연하게 하락해서 지금 3.6밖에 안 됩니다. 그래프 조금 확장해서 과거 걸 보시면 미국의 평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4에서 5% 정도 되고요. 예. 위기가 있을 때 이게 침체고 뭔가 위기 있을 때 그걸 나타내는 스프레드가 600에서 한 1000bp 정도 돼야 우리가 보는 금리가 한 6%에서 10% 가까이 치솟아야 그게 침체를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3.6은 그냥 평년 수준이다. 평년 수준보다 더 안정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기업들 실적 발표 있잖아요. 이제 뭐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점은 최악은 지났다라는 시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 실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한 30% 넘게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그 실적 발표 현황을 네, 잠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죠.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S&P 500 중에 73%가 EPS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잘 나오고 있고 물론 이게 과거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5%보다 낮긴 해요. 네. 근데 이 관세 망령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라는 걸 감안할 때 이렇게 나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고 특히 이익 성장률이 YOY로 과거 5년 평균이 8.8%, 10년 평균이 6.9%, 한 7% 정도 YOY로 계속 이익을 성장하는 추치였거든요. 과거 10년, 5년 평균이. 근데 이번에 발표되고 있는 지금 36%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평균이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 성장률 완연하게 괜찮은 상황이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한 65% 정도 회사가 남아 있으니까 네.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평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획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걸 감안할 때 예. 36%가 이 정도라는 얘기는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네. 이제 퍼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여러 방송을 들으니까 아직 페드에서 네. 지금 그래도 미국 주식이 좀 비싼 상황이다라는 코멘트가 살짝 나왔다고 하는데 팩셋 기준으로 보면 지금 19.8배거든요. 포워드 퍼가. 네, 과거 평균 한 19.9%, 20%에 비하면 이제 조금 그래도 평년 수준으로 이게 좀 많이 비쌌던 게 많이 테크만보다 굉장히 싸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뭐 의사 판단 기준 보진 않는데 왜냐하면 시각마다 틀리죠. 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장성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일 그렇죠. 수도 있고 예.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 19.8배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많이 그나마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진 상태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EPS로 봤을 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주요 테크 기업들 EPS 봤을 때는 어떤 추인지도 좀 네. 알려주세요. 지금 차트 예. 보시는 대로 제가 2023년 2, 4분기 때부터 갖고 온 이유가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가장 왼쪽 엔비디아의 23년 2, 4분기 때부터 지금 분기별 EPS 성장률 추이를 쭉 M7 더하기 브로드컴까지 배트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작년 이맘때부터 엔비디아 거의 매일 엔비디아였죠. 네. 왜냐하면 그때가 이 분기별 EPS 성장률이 가장 왼쪽에 보시는 대로 100% 수준으로 쑥쑥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때 우려감이 많았던 것이죠. 저기 오렌지 색깔이 23년 3분기. 예, 3분기 아. 그게 분기별 이익 성장률이 예. 600% 가까이 갔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500% 가까이 떨어졌다가 400% 갔다가 150% 수준 갔다가 100% 갔다가 지난 24년 4분기에 72% 수준 떨어지는 네. 이것도 높은 수준이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과거 2년 동안 엔비디아가 흔한 뭐 180%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의 패턴을 담보해주지 못하죠. 이 EPS 성장률이 한 100% 밑으로 72%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작년 말에 이 M7으로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조금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
이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쭉 보시면 적어도 지난 1년 반 정도 동안에 분기별 EPS 성장률이 점점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브로드컴은 EPS 성장률 보면은 이걸 곡선으로 그리면 낮은 수준이라지만 기울기 자체가 조금 그래도 가팔라지는 거긴 꾸준하게 하네요.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브로드컴을 한번 집중해 봐야 된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아, 그래서 브로드컴은 배트맨의 제일 앞에 나오는 B고. 아니 근데 저거는 말을 이제 만들다 만들다 보니 보니까 그래 된 예, 건데 그런 거고. 테슬라는 왜? 어우, 재밌죠. 테슬라가 예. 이 배트맨 7개 종목 중에 예. 유일하게 지난 한 1년 반 아래로? 동안 분기별 EPS 성장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4분기에 플러스로 소폭 증가하더니 요번에 마이너스 40% 다시 대폭 하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테슬라 말씀을 제가 여러 테슬라 말씀 테슬라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잖아요. 네, 약간. 드릴 때마다 정말 감론을박이 많고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저희처럼 펀더멘털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테슬라 이렇게 주가 상승이 막 400% 이런 게 편안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 이 대표님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내러티브로 가는 주가는 인정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AI가 딱 나오는 순간에 AI로 인한 산업 생산성 혁명이 어쩌고 우리 다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그걸로 붕 뛰었고 그렇죠. 붕 뛰어다 보면 또 우리는 뭐 여기서 우 따라가고 또 ETF 만들어주고 설거지 하라고. 예, 그러네요. 네, 원래 또 주가는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부분에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기 아, 때문에 물론이죠. 예, 그걸 또 무시할 수는 근데 없는 이제 그게 또 흐름이고. 과한 그러니까 네. 이게 과한 거냐 적당한 거냐는 개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테슬라도 과욕을 어떻게 거기죠. 보면은 실제 내러티브가 많이 작용했죠. 네. FSD가 어떻고 맞- ESS가 어떻고 말씀 나온 로보택시가 어떻고 뭐 옵티머스가 말씀 나온 김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수 아,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띄우시면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죠. 보시면 방금 보셨던 M7 배트맨 종목들의 시가총액 현재 주가 퍼 ROE 그로스 마진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만 놓고 보죠. 엔비디아가 지금 가격이 지난주 금요일 날 111불까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퍼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엔비디아의 PER 밸류에이션이 55배, 54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7배 정도 떨어졌다 많이 싸졌다는 얘기죠. 반면에 ROE,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느냐, 무려 120%예요.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100불짜리 제품을 만들면 이 중에 비용이 나머지 25%고 남는 게 75%라는 얘기거든요. 마진율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하죠. 예. ROE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과거 작년 말에 우리가 막 제왕으로 군림했던 이 정도 강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 분기별 EPS 성장률 자체가 72%대로 떨어져 있으니까 과거의 평균이만 300%, 400%대였는데 에도 불구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신의 영역이긴 한데 전고점이 한 140불, 150불 했었죠. 네, 150. 예. 100한 2, 30불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싸졌기 때문에. 네. 반면에 이제 브로드컴 꾸준하게 올라가서 뭐 괜찮고 이제 다시 테슬라를 좀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오렌지색으로 표시하셨네요. 예, 퍼가 지금 150배입니다. 200배 갔다가 지금 150배예요. 테슬라가요. 그나마 싸져서. 그런데 ROE가 8.8%에 불과하고 그로스 마진이 17.7%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막 좀 좋다 이거 말씀드리는 예. 것보다 이렇게 수치를 딱 비교하시면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구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이제 가벼워졌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또 그 수치를 들이대 가지고 또 힘 빼세요. 이게 488불 갔던 놈이 지금 이거 240불 왔으면 반토막도 더 난 건데 그래서 이제 겨우 284불 왔는데 그래서 뭐 61선하고 200일선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안 그래도 쫄리는데 저런 표를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 테슬라 그 되게 좋게 보는 이제 한용희 연구원하고 같이 한번 배틀을 배틀 한번 붙이고 싶으네. 특집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는 종목에는 그렇게 막 식견이 깊지는 않습니다만 ETF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수치가 이 어쨌거나 정도라는 건 한번 이충강 대표님의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은 갈수록 뚜렷하게 이렇게 좀 다가오네요. 네.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